네, 오현희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일상을 예. 되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되게 견뎌내고 있다는 생각이 아주 많이 심각한 들거든요. 것 같아요. 이 헌법재판소의 오늘 판단도 그렇고 네. 아직까지도 선고일을 내놓지 않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제 집회 같은 데 가보면 많은 분들이 응원봉을 들고 예. 되게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게 수십만 수백만의 국민들이 그렇게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예. 정말 우리 앞세대 분들의 많은 희생과 피가 있었고 예.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는 헌법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예. 되게 평화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정말 만에 하나 이 국민들이 마지막 보루라고 믿는 헌법에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결론을 낸다면 예. 이 응원봉은 민중의 봉기로 바뀔 것 같고 예. 그 수습은 아마 헌법재판관들도 감당할 그렇습니다. 수 없을 거라고 그런데 생각합니다. 윤혜 씨 말씀하셨지만 이미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듯한 맞아요. 판결들을 내고 있어요. 오늘도 아까도 했지만 이런 식의 판결이라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법 아니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임명해도 그거는 헌법 위반. 본인들이 그걸 헌법 위반이라 그래놓고 그거는 파면할 정도가 아니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법을 어겼는데 이건 파면할 정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뜻 딱 들으면 모욕감을 느껴요. 뭐냐면 국민으로서. 네. 니들은 그냥 우리가 해주면 해주는 대로 그냥 받아먹고 앉아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 심각한 모욕감을 느껴요 정말. 맞습니다. 그리고 예. 이 법치국가에서 법에 대한 잣대가 왜 서민들이나 평범한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엄격한데 그렇습니다. 왜 정말 큰 책임을 갖고 있고 오히려 가중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너그러운가. 너그러운 정도를 넘어서요. 제가 보기엔. 너그러운 정도까지만 해도 봐주겠는데. 네. 편파적이다. 아니 그걸 넘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만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결론을 지어놓고 네, 결론을 그 지어놓고. 이유를 만드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못은 있는데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하면 모든 헌법재판은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네. 내가 그게 싫으면 너는 이런 잘못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야. 이거는 국민을 정말 맞아요. 니들은 거죠. 네. 니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화내지 말고 우리가 정해줄 테니까 그냥 조용히 찍소리하지 말고 받아들여. 이런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판사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뭔가 제재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굉장히 또 화가 아니 납니다. 지기현 판사란 분은 그죠. 법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막 판결을 시간으로, 내려버리고요. 네. 검찰은 즉시한 것도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고. 네. 이 국민들은 뭡니까 여기서 그러면? 그러니까요. 더 그 과정에서 더 무기력하고 화가 나는 하루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상을 견뎌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윤석열이 파면되더라도 이 과정에 대한 책임은 헌법재판관들이 저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무슨 계엄이 막 몇 달에 몇 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아프리카의 한 나라 수준으로 지금 만들려 그러는 것 같아요. 나라를. 그런 일을 했는데 지금 그 자명한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걸 고민하고 있다고. 이거 자체가 국민으로서는 정말 그렇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렇게 고민할 일입니까?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의 애간장을 태울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그 8분이 무슨 어떤 신의 권리 가졌다고 이런 어떤 전 국민을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 대통령의 그 행위를 보고 눈뜨고 밤새 지켜본 국민들을 이렇게 애태우게 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이 정말 이 상황을 국민들은 그럼 또 그래 당신들이 높은 어떤 판관들이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 보고 있을게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고는 이렇게까지 미루고 네. 이렇게까지 마음대로 판단하고 네.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요. 이제 한 달쯤 되니까 우리 권 앵커님의 이제 한계점에 콱 찍었거든요. 원래 한 2, 3주까지만 해도 봄은 옵니다. 기다리시면 옵니다. 괜찮습니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아예 톤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한계를 찍었다. 더 이상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다. 판결을 보고 정말 네. 너무너무 이해하기 힘들어서요. 네. 한 분은 아예 거기다가 또 두 분은 뭐 이거 죄는 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지만 그것도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쵸. 한 분은 아예 죄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어떤 죄가 있고 없고를 우리가 상식이란 게 있고 살아가면서 어떤 우리의
일반적인 어떤 정의감이란 게 있는데 이분은 자기가 정의를 규정하고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열흘쯤 지난 거는 죄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헌법재판소가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 너무 정치적이다. 편파적이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이 너무나 어떤 자의적이고 편의적이고 우월주의적 입장에서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자신들이 이렇게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과거에 나치 부역자들 중에서도 판사들이 가장 큰 벌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예. 정말 국민들의 마지막 보루를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판단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해가 되는 엄청난 그 고통들. 우리가 지금 그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까지는 근데 이번 주도 자꾸 솔솔 무슨 뭐 이번 주도 어려울 거란 보도가 지난주에도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제 네. 더 화가 나고 지금 초조해하는 것이 지난주에도 솔솔 보도가 나오니 그대로 돼버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도 무슨 목요일 날은 편결이 다른 일반 편결이 있어가지고 네. 연이틀 편결을 안 한다는 선고를 안 한다는 어떤 룰에 그동안에 관행에 따르면 이번 주도 어려워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네. 그 국민들은 또 속고 또 한 주 기다리고 네. 이러다가 이제 일상이 파괴되고 정말 이분들 헌법재판관님들은 정말 지금 사태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인식이 저는 반드시 있다고 봤어요. 그런 어떤 국민과의 토론. 네. 근데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죠. 그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 거예요. 이분들 정말 내 마음대로 하면 됐지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어떤 분노와 불안감이 왜냐 오늘 판결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이거는 여기 이 국가는 내 거야 하는 생각들이 있는 게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오만한 거고 반드시 책임져야 될 겁니다. 자, 이철웅님께서는 무엇보다 후손에게 이 나라를 물려주기가 창피하네요. 라고 하셨고 7263님은 12.3 계엄과 작금의 사태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며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지 참담한 하루하루가 숨이 막히네요. 예. 9421님. 정말 많이는 법 앞에 평등한 게 맞나요? 괴리감이 듭니다. 1935님, 종식되지 않은 내란, 끝나지 않은 내란성 스트레스, 또다시 계엄에 대한 불안, 일상은 멀기만 하고 국민들은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 몸서리치게 싫고 화가 납니다. 언제까지 윤석열과 그 세력들을 어쩌지 못하고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고 전 국민이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양근삼님께서 국민은 경범죄도 벌금을 내는데 너무하네요. 이민 가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권에 아까도 헌법재판소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어떤 선고가요. 네. 이재명 대표 2심 끝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된다. 아무런 근거 없는 그러니까. 주장들을 막 하면 네.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또. 그럼 앞으로 어이없는 주장들을 하면 그대로 할 겁니까? 저는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안 보면. 되면. 전혀 저는 지금까지 제가 버티고 있는 것은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 예. 요 얘기가 나올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그렇습니다. 것들에 대한 왜냐하면 그게 안 한계를 되면 참고 있거든요.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파면을 못하면은 네, 전 정말 우리나라의 또 운명에 그럼요. 너무 큰 이거는 정말 그랬다간 이 나라가 절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드러내놓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 요구대로 꽤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 네. 이재명 대표의 2심과 윤석열 계엄을 저지른 윤석열 피청구인의 선고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그걸 왜 그 말대로 돼가지? 네, 26일 넘어가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런 걸 국민들이 다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진짜? 정말 여러 가지로 검사들의 민낯, 판사들의 민낯이 너무 드러났죠. 본인들의 안위, 본인들의 이득 이런 것이 훨씬 더 크게 작동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 국민들의 고통 따위는 지금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법조문에도 뭐 날짜 시간 얘기를 막 해버려가지고 판결을 툭툭 내리고 네, 그걸 또 옳다고 나하고 풀어줘야지. 네. 이거 아닙니까? 잘 됐네 풀어줘야지. 그러니까 결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근거를. 그런 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가 어떻게 만들어 온 어떤 나라인데 그 몇몇의 그 자의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이 나라에 지금 법이 있는가. 사실 오늘 뉴스는 권성동 국민의 원내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망언을 정리하겠다면서 예. 망언집을 발간을 했는데 망언집의 몇몇을 살펴보니 이게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대표 띄워주고 있냐. 이걸 왜 만들었냐. 당장 사퇴해라. 당신 뭐 예. 민주당원이냐라고 하면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망언집은
윤석열 씨 하면 빼놓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윤석열이 했던 말들을 조금만 찾아보면 이게 예. 망언집이 완성된다.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장모는 1원 한 장 손해보지 않았다. 아내는 너무 순진하다. 부자 감세를 통해서 오직 민생만큼은 국민만 서민만을 바라보면서 가겠다. 그리고 이제 뭐 대파 875원이면 합리적이지 않나.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윤혜 씨가 야당 폭거 때문에 계엄하려고 했다. 잘 정리해 오셨잖아요. 네. 저는 네. 이 계엄 면허증을 이런 사람한테 주는 것도 겁이 나지만 네. 이건 뭐 언제든 계엄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이 기각이 되거나 각하되면. 그렇죠. 그런데 그거만큼 그 이상 겁이 나는 건 이런 사람이 2년 더 나라를 다스릴까 봐. 네. 그런 계엄을 안 하더라도 네. 계엄을 정말 안 하더라도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네. 공포가 있어요. 네. 예. 잘 추스리시기. 예. 잘 추스릴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